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정노아입니다. 오늘은 스타틴하고 고지혈증 치료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건강정보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스타틴을 먹으면 뇌 녹는다는데 어쩌라는 거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 여러 소문이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렇게 치료 망설이는 분들도 많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임상의사로서 특히 저는 이제 논문 베이스로 그리고 교과서 베이스로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또 실제 임상 연구를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숫자를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괴담이 많다는 겁니다. 이 괴담은 굉장히 자극적이죠. 또 무섭죠. 무시무시하게 썸네일 달아서 괴담을 딱 만들면 정말 조회수도 훨씬 많이 나오고 전파도 잘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괴담들은 증거에 입각한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고 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담에 너무 빠지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이제 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극적인 건 빼고 그냥 담백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쉽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다실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제약회사에서 돈 받은 거 아니냐. 제약회사에서 돈 받은 적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약회사랑 하는 임상연구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먼저 간단히 용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또는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준이 복잡하긴 하고요. 또 치료 기준은 더 복잡한데 여기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흔히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고요. 여기에 조금 더 세부적인 혈액지표 그리고 위험인자를 함께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에는 혈관 내에 찌꺼기가 쌓이고 그것이 경화반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혈관이 좁아지죠. 그럼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겁니다. 이것이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입니다. 이렇게까지 큰 사고가 안 나더라도 작은 혈관들에 문제가 생기면 장기적으로는 뇌, 망막, 콩팥, 말초혈관, 말초신경 같은 혈관 공급을 받는 모든 장기들에 조금씩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가속노화가 된다 보시면 되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이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약이 바로 스타틴 계열의 약물입니다. 스타틴은 타이레놀처럼 한 가지 성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약의 성분들을 모아서 HMG-CoA 리덕테이지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즉 이 효소가 LDL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작업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고지혈증 치료제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심장병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존재하죠. 대표적인 것이 스타틴 먹으면 뇌가 녹는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근육이 녹는다, 피로감이 굉장히 심해져서 일상생활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런 오해들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스타틴 먹으면 뇌 녹는다는 얘기죠. 스타틴이 치매 일으키거나 기억력 떨어뜨린다는 주장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누구나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세포막에도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세포 실험을 하면서 이 콜레스테롤을 완전히 날려버리면 세포막이 녹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약 먹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될 정도로 이상이 있는 지질 패턴을 조금 개선시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완전히 0으로 만드는 건 절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과거에 스타틴 드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이런 일시적인 기억력 저하를 호소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스타틴 먹으면 인지기능 나빠진다는 소문들은 퍼졌는데, 사실 대규모 임상 연구를 해보면 오히려 반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호주의 뉴 사우스웨일스 대학교의 캐서린 사마리스 박사 연구팀은 노인 1000명 정도를 추적했고요. 스타틴이 기억력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로 스타틴을 꾸준히 복용한 사람이나 복용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저하 속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연구에서 뇌 MRI 영상까지 찍었는데요. 두 그룹 사이에 뇌 볼륨 변화도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비슷한 결과들은 다른 연구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 연구인데요. 여러 관찰 연구와 임상 시험들을 종합한 결과에서 스타틴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거나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로운 효과를 보인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치매 발생률에 대해서도 2021년 미국 심장협회 보고에 따르면요. 일단 스타틴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높다는 증거는 없고요. 또 일부 연구에서는 스타틴을 드시면 오히려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 물론 예방 효과라고 하기엔 조금 성급하지만 치매 위험이 낮다는 이런 보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논문마다 세부 결과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결론은 스타틴이 뇌를 망가뜨린다는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한편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치매와 콜레스테롤의 관계인데요. 이게 중요한 연구입니다. 2021년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에서 주도했던 대규모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중년기에
이상 지지혈증이 있으면,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10년 후에 치매 발생 위험이 증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성인 180만 명을 분석한 데이터였고요. 이 연구에 따라서 연구진은 LDL 콜레스테롤을 치매의 수정 가능, 우리가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위험 인자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요. 실제로 2024년 7월 30일에 발표된 란셋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고지혈증이 결국 정말 치매의 수정 가능한 위험 인자로 받아들여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희가 김우정 교수님과 또 한 에피소드를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영상 링크 나갈 건데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뇌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고 치매의 리스크를 올린다는 겁니다. 스타틴이 뇌를 녹이는 게 아니고 고지혈증을 방치하는 게 오히려 뇌에 부담을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스타틴을 치매 때문에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근육통입니다. 스타틴 먹으면 근육 녹는다. 많은 분들이 스타틴 드시고 났더니 피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스타틴이 근육에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데이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스타틴을 드시면서 경미한 근육통이나 근육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는 전체의 5%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당 부분 이제 가짜약 효과, 플라세보 효과로 설명이 됩니다.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가짜약 드리고 스타틴 드리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스타틴을 먹지 않은 분들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근육통을 호소한다는 겁니다. 2022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대규모 인구 집단 분석을 했었는데요. 총 23건의 대형 임상시험, 약 15만 5천 명의 데이터를 모아서 스타틴과 근육 증상 관계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근육통이나 근육 무력감을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이 스타틴 복용군에서 27.1%, 가짜약을 드신 군에서 26.6%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모든 몸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는 시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오히려 거의 없고 항상 무언가 이제 피로가 있거나 찌뿌둥한 것이 있는데요. 결국에 스타틴 먹고 나서 찌뿌둥함이 생기면 이거는 스타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거죠. 이 연구진은 스타틴을 복용하는 동안에 보고된 근육 증상의 90% 이상은 스타틴 때문이 아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요. 다만 이제 고강도, 고용량 스타틴의 경우에는 극소수에서 약간의 근육통 증가가 있었지만 그것도 상당수가 치료 첫 한 해 동안 일어났고요. 그 이후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 근육이 녹는 횡문근 융해증인데요. 이 횡문근 융해증은 정말 드물다고 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의료진에 따르면 실제 횡문근 융해증 발생은 스타틴 사용했을 때 10,000명에 1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웬만한 의사들은 평생 동안 자기가 보는 환자들한테 스타틴을 처방을 아무리 해도 이런 횡문근 융해증까지 생기는 경우는 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이제 최대 용량 또는 강력한 스타틴 제형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의사들은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서 가급적이면 환자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최소한의 용량을 사용하거나 좀 약한 스타틴을 처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종합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스타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잘 견딜 수 있는 약이 맞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먹기만 하면은 내 근육이 녹아내릴 거다, 이런 생각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지혈증을 치료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혈증을 내비두면 동맥경화가 진행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틴을 복용하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가 있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임상 연구들이 스타틴의 효과를 입증한 바가 있고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식이요법을 통해서 한 5에서 15%까지 최대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표준 용량 스타틴을 사용하게 되면 LDL 수치가 30에서 40%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또 강력한 스타틴을 사용하게 되면 50% 이상까지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타틴이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데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그러면 정말로 건강한 결과가 좋아지는지,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은 답은 그렇다인데요.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대규모 임상시험들이 이미 스타틴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발생을 줄이고 또 사망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연구가 4S라는 스칸디나비아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심장병이 있었던 분들이 심바스타틴이라는 스타틴을 5년 동안 복용하셨더니 전체 사망률이 30% 감소되었고요.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은 42%, 심근경색 발생
발생은 39% 감소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스타틴이 신약이었기 때문에 이런 약이 없는 상태에서 스타틴을 썼더니 정말 획기적으로 심지어 사망까지 감소시켰다는 거죠. 이후로 이제 스타틴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표준 치료가 되었던 겁니다. 또 다른 연구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진은 여러 임상시험 데이터를 합쳐 분석했는데요. LDL 콜레스테롤을 우리나라 수치로는 약 40 정도 낮출 때마다 주요 심혈관 사건, 그러니까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것들이 약 20% 감소되는 걸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약 17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모은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LDL을 낮추면 스타틴 부작용을 아무리 고려한다 하더라도 정말 건강상의 어떤 위해,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결론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스타틴을 복용하시면 그렇지 않은 분보다 생존율이 향상되고 또 심각한 질병을 덜 겪는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가이드라인들이 특히 이제 고지혈증 환자,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가 높은 분들에게 스타틴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LDL 저하 치료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이 고지혈증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실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고지혈증도 침묵의 살인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는 혈관 기능이 조금씩 나빠지고요. 동맥혈관 내벽에 플라크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침전물이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동맥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말씀드렸던 심혈관 질환, 특히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이죠. 세계심장연맹에 따르면 고지혈증에 의한 사망이 전 세계 연간 약 360만 명이라고 하고요. 사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한번 발생하면 정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큰 장애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속노화를 젊었을 때부터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극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성 고지혈증이죠. 유전병입니다. 미국 자료를 보면 가족성 고지혈증 환자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50세 이전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큰 문제를 겪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미 30, 40대부터 검사를 해보면 검사에서 확인되는 관상동맥 질환이나 동맥경화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스타틴으로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으로 스타틴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유전병들을 가진 분들도 거의 일반인 수준으로 이런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이 예방이 될 수가 있다는 결과까지 있는 것이죠. 고지혈증을 내버려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 위험도 올라갑니다. 콜레스테롤 높은 상태에서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작은 뇌경색들, 미니 뇌경색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죠. 핀란드 쿠오피오 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40대 중반의 중년층에서 혈중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인 사람은 200 미만인 사람에 비해서 수십 년 후 노인이 되었을 때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약 1.5배였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치매의 원인이 다양하고 또 저희가 위험인자 다양하게 리뷰해드린 적이 있지만 고지혈증이라는 위험인자는 적어도 내 손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약 먹기 싫으니까 밥 그리고 운동으로 콜레스테롤 빼겠다 라고 하십니다. 물론 생활습관 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중성지방이 줄어들고요. 또 좋은 HDL 콜레스테롤도 올라갑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시면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포화지방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은 식사를 하시면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 역시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문제는 이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간에서 생성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식이요법의 효과는 평균적으로 5%에서 15%에 불과하고요. 여기 이제 운동과 체중 감량을 병행해도 최대 10에서 20% 정도만 총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개선도 가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LDL 콜레스테롤이 160이다. 여기서 10% 떨어뜨려도 143입니다. 여전히 높은 겁니다. 하지만 스타틴은 정말 조금만 드셔도 30에서 50%까지 LDL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운동, 식이요법 당연히 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필요하면 약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풀만 먹는데 왜 고지혈증이 왔느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막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른 위험인자라도 있다라고 하면 조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처음부터 무조건 약 먹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생활습관 개선을 우선 권고하고 있고요. 3에서 6개월 정도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고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목표치보다 높다면 그때는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생활습관과 약물은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연구를 보면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운동을 꾸준히 병행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위험이 더 낮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약과 생활습관 두 토끼를 다 잡으셔야 되는 거죠. 네, 엄밀히 말하면 운동과 약물의 효과는 범위가 다르고 대상이 좀 다릅니다. 운동은 전신 건강과 대사에 광범위한 이득을 주지만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까지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약물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는 강력하지만 운동이 주는 체력 향상이나
예방이나 혈당 개선 이런 효과는 또 따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병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수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생활습관 전반을 보시고요. 또 의사가 약을 권한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타틴과 고지혈증 치료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짚어보고 왜 올바른 치료가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스타틴으로 뇌가 녹거나 근육이 녹는다는 주장은 아무래도 과장되었거나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고요. 말씀드렸던 걸 요약하면 스타틴은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고요. 치매의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콜레스테롤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뇌 건강에 위험할 수가 있고요. 스타틴으로 근육이 녹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근육통 부작용도 가짜약 수준으로 경미합니다. 스타틴은 검증된 효능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임상시험에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줄어들고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거 보였고요. 운동과 식이요법이 기본이지만 충분치 않다면 약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입니다. 건강에 관한 정말 잘못된 믿음이나 또 자극적인 근거 없는 소문이 때로는 병을 키우거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고지혈증 관리는 평생 건강을 지키는 투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더불어서 필요한 약물 치료를 제대로 병행하시면 심장과 뇌를 비롯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의 건강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자극적인 정보들이 너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담백하지만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타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시고 또 보다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유현의 승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